뿅!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명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윤태야, 명제가 뭐죠? 명제란? 알 수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문장, 그렇지. 또는 식.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이 제목이었죠? 어느 조건이 뭐죠? 그 조건? 그치, 명제 아니죠? 이 아니라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 그래서 변수를 이제 x로 자꾸 푸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제를 조건으로 만들죠. 두 조건 P와 Q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와서 배우겠다 이거야.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 했을 때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그 명제는 참이고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그러면 참이겠죠.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이 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명제 P이면 Q이다를 배웠습니다. 두 조건 PQ로 만든 거죠.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하겠어. 참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짝대기 하나 넣으면 되고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가정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결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명제가 참인 경우는 가정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거짓인 경우는 부분집합이 아니 됩니다. 그 문제가 부분집합일 때도 문제가 나오지만 부분집합이 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그럼 어떤 경우냐? 당연히 부분집합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참이 되는 경우야. 쏙 들어오는 경우. 근데 쏙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요. 바로 순피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 부분. 즉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발레라고 부르겠다. 발레. 오케이? P 차집합 Q의 원소들을 갖다 뭐라고 부르겠다고? 발레 말고 반레. 윤태 발음해봐요. 뭐라고요? 오늘 발음 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운 게 뭡니까? 역과 대우를 배웠죠. 역.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이 명제의 역이 있었어요. 이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되고, 대우 있어. 대우. 우리 집 내가 성원 아파트 살고 우리 옆이 대우 아파트. 자,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에 부정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될 텐데,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고, 이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도 거짓이 된단다. 같이 움직일 거야. 하지만 역은 아니야. 역은 이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도록. 마지막으로 배운 게 3단 논법이었죠. 마지막으로 배운 3단 논법.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 또한 참이래요.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겠다. 이 3단 논법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숙제 다 해오셨어요? 네, 선생님. 안 해오신 분? 자수해서 빰 받자. 누구야?
건우 숙제 잘 해주셨어요? 뺨을 내밀고 있군요. 알았어, 내가 또 때려줄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볼까요? 170, 171. 어땠어, 부경?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시간 안 되고 하니까요. 170, 171쪽 무난했습니까? 좋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질문 주시면 땡큐 베리 망치할 것 같아요. 174, 175. 없나? 176, 177. 모든과 어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178, 179, 432번. 그리고 또 1번. 네. 그 다음 432 432번. 2번. 자,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조건 x가 2 이상 5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8x 더하기 n이 0 이하이다 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오케이. 네, 그렇다는데요. 네.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겠대요. 2 이상 5 이하의 범위가 있대요. x.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실수 x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대. 오케이, 빨리. 그러면 요 친구를 한번 해석해보자. 331번. x제곱 빼기 8x 더하기 n을 fx라고 해볼까? 그러면 윤태 오빠, 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나요? 네. x는 얼마죠? 4요. 4네요. 즉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언제나는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될 거야. 따라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2부터 5까지만 보래. 2부터 5까지인데 2는 4보다 더 멀리 5는 가까이. 즉 다 보지 말고 x가 2일 때의 점과 x가 5일 때의 점을 잇는 이 곡선상에서 위아래를 보재. 최대 최소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 범위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있으면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요렇게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만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니? 어떤 실수 x니까 요 2부터 5까지 안에 있는 애가 0 이상인 애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2와 5 사이에서는. 잘 보셨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함수값 좀 구해볼까 우리? 그럼 구해보자. 함수값 좀. 심심하니까 구해보자. 자, 요 x가 2일 때 함수값 얼마야? 2일 때 함수값 얼마니? 2 집어넣어줄래? 얼마니? 나 계산 안 해. n-12 12. 12?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은 n-16. n-16. 자, 그렇다면 x축이 아까 말했다시피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2부터 5까지죠.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x값들에 대하여 전부 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모든 인이 어떤 인이? 어떤 실수 x에 대해 최소 하나만 있으면 돼. 즉 이 x축이 더더더더더 올라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있으면 요 애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속하고,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요만큼이다 0 이상인 애에 속한다 이거야. 어떤은 최소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x가 이렇게 위로는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요 n-12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요 n-12보다 요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아하, n-1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n의 최소값은 12. 16이 아니라 16이 틀렸지? 아예 안 풀었어? 12 이해갔지? 어떤 이니까 만약에 모든이 나오면 얼마야? 모든 그 16이 되겠지. 16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16이 될 테고.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 2다의 부정이 참여되도록, 이게 부정하래. 부정? 이 조건을 갖다가 부정하래. 부정해주세요 라고.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6이 0 이상이다가 너가 참이 되겠대. 이 분식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패턴 똑같습니다. 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더하기 6을 fx로 잡아볼까요, 우리? 자, 그렇다면 요 포물선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는 0, 무슨 축?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대. 그러면 부경아, x축과 포물선의 아래로 물러인 포물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은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해당합니까? 중복 허용, 답 중복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포물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함수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건 몇 번에 해당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그렇지, 1번, 2번이죠. 그럼 1번 같은 경우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판별식은 0보다 작다. 2번은 판별식이 0이다. 0이죠. 3번은 0보다 크다가 되고, 따라서 1번, 2번을 말하는 거니까 이 식으로부터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자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 분식 하는 거야, 지금. 언제 배웠어? 공수원 때 했었지. 공수원 때.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건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죠.
따라서 요 판별식으로부터 이 fx로부터 판별식을 만들면 4분의 d를 만들면 되겠구나. b'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ac k 더하기 6이 되는데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정수 k를 구하자는 문제가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 이하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k 빼기 3 k 더하기 2가 0 이하가 돼서 k는 마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 6개. 되겠습니다. 6개. 자, 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 182, 183, 433번 어디지? 33번? 아, 여기 3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R이라고 할 때 요 집합 PQR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가 어떤 X가 P의 원소에 대하여 그 어떤 X는 Q의 원소가 아니래. 나 모든 X가 모든 X Q의 원소에 대하여 X는 또 R의 원소가 아니래. 오호. 이때 보기에서 항상 참여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네. 집합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떤 형태의 집합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전체 집합 안에 집합 P, 집합 Q, 집합 R이 있어. 그럼 나 조건부터 보자. Q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R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면은 집합 Q와 집합 R은 무슨 소? 서로소가 된다는 소리겠지? Q하고 R이 Q하고 Q집합하고 R집합하고는 서로소야. 그 다음에 어떤 X는 P에 속하는 원소는 Q의 집합의 원소가 아니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P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P가 Q하고 어떤 X는 P에 속하는 어떤 X는 즉 만약에 P 예를 들어서 P의 원소가 뭐 별하고 하트라고 해볼게.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족권은 뭡니까? P 집합의 어떤 원소 X는 Q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즉 별만 하는 거지 별. 별 같은 경우는 어떤 애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순P가 하트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했니? 이런 조건일 때 이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인 것만은 인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Q이면 P이다. 당연히 아니겠지.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맞아요? R이면 not Q이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 너의 진리집합은 누구야? R. not Q의 진리집합은 Q야. 집합 R은 Q의 부분집합인가요? 그치? 그잖아. 요 R은 Q의 여집합 너잖아 너. Q의 여집합에 너는 부분집합 되겠지. 맞죠? 니은 참이고요. 집합으로 보세요. not Q.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도 가볼까?
약 182, 183. 어서오상. 어허, 없으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가보겠습니다. 자. 윤주야, 네. 우리는 어제 명제 P이면 Q이다를 배웠죠? 네. 이 명제 P이면 두 조건으로 만든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었는데 조건 P를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조건 Q를 결론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외워두세요. 다른 분들도. 지금 내가 윤주한테 질문하는 거 다른 분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조건 P를 가정, 조건 Q를 결론이라고 할 거야. 그때에 이 가정과 P이면 Q이다는 두 가지 결과로 만들어져.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가 있어.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아직 배우진 않은 책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배울 거고. 거짓인 경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때 우리는 이 명제를 단순히 봐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그때 이용하는 게 뭐야? 집합이야. 가정과 결론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때 참인 경우는 100%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그 다음에 너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지.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닌 경우는 요런 애들 순P가 있어. 순P. 요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한편 이제 너를 갖다가 이렇게 부를 거야.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명제가 있었어. 그리고 너의 역을 배웠지. 역. 뭘 배웠어 우리가? 역. P이면 Q이다의 역을 배웠어. 역. 역을 배웠는데 역은 당연히 Q이면 P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Q이면 P이다는 반드시 참입니까? 아니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4의 약수이면 x는 생략할게요. 원래는 x는 4의 약수이면이야. 변수는 생략할게. 괜찮지? 적어줘야 돼. 괜찮죠? x는 4의 약수다라고 적어야 돼. 원래 조건은. 근데 좀 쓰기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기 까닥거리지 말고 참이야 거짓이야? 거기 까닥거리지 말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참이야. 참이야. 그죠? 그때 역은 어떻게 해야 돼?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지.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지. 오케이? 거짓이야. 자, 이때 얘 잘 봐, 잘 봐. 이제부터 이렇게 말할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때 우리는 너를 이렇게 부를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이야. 참이고 참일 때. 알겠어? 너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충분 조건.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와.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야. 나 봐야 돼.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야. 근데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오케이? P이면 Q이다는 거짓인데 Q이면 P이다. 여기 참이야. 알겠어? 요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갔니? 자,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약속이야, 약속. 됐습니까? 오케이. 즉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를 봤더니 가정이 결론에 쏙 들어가. 즉 가정이라는 요 애가 결론의 품안 속에 쏙 들어가. 가정이 결론에서 놀기에 결론이 충분히 커. 그러니까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런 경우를 충분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반대로 어머,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정이 더 큰 거야. P는 집합 1, 2, 4, 8이고 Q가 집합 1, 2래. 즉 8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8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하지만 2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는 참이지. 그때 너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 거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라. 필요 조건. 얘 이름이 필요 조건이야. 현재는 얘가 거짓이야. 거짓인 거를 왠지 버리고 싶잖아. 아, 거짓이네. 뭐야, 거짓이야. 버리고 싶은데 버리기 좀 아까워. 왜? 여기 참이야, 여기. Q이면 P다가 참이 되겠대. 그래서 필요해, 얘가. 버리면 안 돼. 필요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너도 집합 1, 2, 4, 8, 너도 집합 1, 2, 4, 8이야. 둘 다 똑같아. 8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래. 그러면 우리는 너를 P는 Q이기 위한 둘 다 똑같으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필충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충! 네. 필승하죠, 필승. 네. 이게 끝이야.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셨나요?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가정이 결론에 쏙 들어가 충분 조건. 결론이 가정에 쏙 들어가 필요 조건. 가정과 결론이 똑같아 필요 충분 조건.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 짜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라. 집합의 포함관계 물어보는 거야. 아, 그렇군요. 1번 P는 0보다 작다. 음수만 하지, 음수. 가정은 음수네, 가정은 음수. 그러면은 결론이 음수도 포함하고 다른 것도 포함해. 그러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결론이 더 크니까. 헷갈려? 아이. 캥거루가 있어. 엄마 캥거루가 아키가 속 들어가. 충분하잖아.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야. 가정이면 결론이 다 할 거야. 가정이 결론이 쏙 들어와. 그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거 하나만 외워. 가정이 요만 뚜에하고 결론이 있다고 하네. 충분 조건. 됐어요? 반대로 가정이 더 커.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가정 결론이 똑같아. 필요 충분 조건. 하나 안 헷갈린 것 같은데. 근데 엄청 헷갈렸는데 애들. 내가 지금 정리 진짜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네. 즉, 야, 너가 더 크니 너가 더 크니 물어보는 거야. 너 집합의 원소가 더 많니? 너 집합의 원소가 더 많니? 그럼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아니 가정은 1, 2, 4, 8이고 결론은 2, 4, 5, 7 이런 거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애들 안 갖고 놀 거야. 얘는 충분도 아니고 필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즉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은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 집합이 필요해. 부분 집합의 영역을 물어보는 거야. 가정의 집합과 결론 집합이 똑같아. 그러면 상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집합의 상등. 그 집합의 상등을 명제 쪽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이해갔니? 가정의 결론의 부분 집합이는 P가 Q의 부분 집합. 즉 가정의 결론의 부분 집합이면 충분 조건. 반대로 결론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필요 조건. 그러면 윤주 P는 0보다 작다. 음수죠?
가정은 지금 음수야. 이가 가정이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야. 자, 그 다음에 Q, X 더하기 절대값이가 0이래. 일단 음수인 경우 성립하는지 봐봐. X가 음수면 Q 성립합니까? 하죠? 양수면 성립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인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누구? 가정은 안 되지만 결론이 되는 애가 있어. 누구? 왜 거기 까닥거렸어? 누구? 써져있잖아 밑에 0이라고 0. 안 써졌냐? 0 0 더하기 0은 0이잖아. 다시. 자, 그러니까 가정은 1번에서 가정은 집합으로 표현한 음수야. P집합이. 여기서 Q집합은 0하고 음수야. 그렇게 안 쓰지. 선생님 친절하게 안 써줬는데요? 안 써주지. 누가 친절하게 써주니. 수학적인 상식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러면 얘는 음수고 0하고 음수면 두 집합이 똑같은 원소가? 아니잖아. 얘가 더 크잖아. 포함관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아니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Q가 더 크면 충분 조건, 결론이 더 크면 충분 조건. 오케이? 결론이 더 크면 충분이야. 하나만 기억해. 결론이 더 크면 충분이야. 가정이 결론에 쏙 들어오면 충분이라고. 즉 충분 조건은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얘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얘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얘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이 마인드맵이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면 수학이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어려운 건 일도 없거든 지금. 어려운 이유, 포함관계에 대해서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래. 집합에서 포함관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상식들을 계속 물어볼 거야. 참이니 거짓이니 이런 것도 물어볼 거야. 2번도 봐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 되잖아. 근데 xy는 무슨 수를 했어? 실수. 그럼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래. 그럼 뭐야? 이 말은 뭐라고요? 건우? 네? 아니 플레임으로 나한테 단어 하나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뿅뿅뿅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그치, 좋아요.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 말이겠죠? 만약에 x의 제곱이 3이 나왔어. 그럼 너가 마3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선생님 i 있잖아. i 얘가 1이고 얘 i면 되잖아. 아따면 x가 실수를 했잖아. i 쓰면 못 쓰죠. 그래서 요 조건 P2번이 말하는 건 x는 0, y는 0을 말하는 거고요. q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래. 앞에서 2가 나오면 뒤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0 되겠는데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서 2번도 만족하려면 x는 0이고 y는 0이어야 돼. 가정과 결론이 똑같죠. 이런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3번 보기. 3번은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고.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더 큰 영역이에요? 정삼각형이 더 큰 영역이에요? 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더 큽니다.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죠? 그쵸? 그럼 정삼각형이 더 크면 얘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까? 아니죠. 근데 얘들은 정삼각형이 더 큰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조건이 더 많아서. 애들이 그 사각형의 포함관계에서 정사각형을 제일 바깥으로 두더라고. 정사각형이 제일 안쪽에 있어. 제일 작아. 왜냐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더 아래쪽에 더 깊숙이 들어있는 애야. 포함관계에서 안쪽에 있는 애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있는 거야. 즉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 이등변 삼각형이지. 두 명 같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P하고 Q의 포함 관계에서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P 안에 Q가 들어와야 돼. 오케이? 가정이 더 커. P가 더 커. 그럼 필요 조건이야. P가 더 커. 가정이 더 커. 필요 조건이라. 오케이? 즉 P이면 Q이다는 요 3번에서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하지만 Q이면 P다 참이 되겠지. 요게 필요 조건. 됐나요? 밑에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38. 윤태야, 정빈이 오늘 못 온다고 어제 너한테 얘기했었니? 아니요. 응. 적은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 보자.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볼래? 네, 필요 충분 조건은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기억부터 보면 가정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즉 x는 -1과 1 사이를 말하는 거고 q는 1보다 작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네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중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그렇지, 충분히지. 잘했어. 가정은 요만큼이고 결론은 1보다 작다니까 Q가 훨씬 커.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거야. 잘했어. 니은 절대값 X가 절대값 Y와 같다라는 건 X는 Y이거나 아니면 또는 X는 마이너스 Y를 말하는데 Q도 같은 말이네요. 그쵸? Q도 X제곱이 Y제곱이면 X가 Y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여서 요 니은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디귿은 가로 곱하기 가로가 0이래. 그럼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1차식이 0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X랑 Y가 같거나 아니면 또는 Y는 Z랑 같으면 되고요. 근데 결론은요 X, Y, Z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X랑 Y가 요 앞에는 X랑 Y가 같고 Y랑 Z는 안 같아도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X, Y, Z 다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네, 필요 조건.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는 이 또는이 뭐냐면요.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어요. 얘는 X랑 Y랑 같고 Y랑 Z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지 않아도 되고 X랑 Y랑 같지 않고 Y랑 Z랑 같아도 되는. 근데 결론은 뭘 말하는 겁니까? Q는 X, Y, Z가 다 같아야 돼. 요거 말하는 거죠. 즉 가정은 디귿의 가정은 1번, 2번, 3번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말하는 거고 결론은 1번 케이스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로 치자면 얘는 1, 2, 3 원소 3개 다 있는 거고 가정은 결론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상식이죠. 에? 저 이런 상식이 없는데요? 키우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야. 없었으면 집어넣으시고요. 네, 수학적 상식들, 실수의 성질들 하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볼까요? 짜잔. 부경이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전체 집합을 두 조건 PQ의 지위 집합을 각각 현재 PQ라고 하자. 나피? 나P는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의 다른 항상 오는 것은 네, 좋아요. 요거 해석해 주세요. 요거. 나피는 나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얘를 포함 관계로 보는 거야. 포함 관계.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친구들 뭐하냐면 자, 나피가 나큐의 부분 집합이야. 나큐가 나피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집합이면 집합으로 써달라고? 알았어. 나피는 P의 여집합을 말하고 나큐는 Q의 여집합을 말한단다.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P여이면 Q여이다는 거짓이지만 Q여이면 P여는 참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Q여가 P여의 부분 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이야. 너가 결론, 너가 가정이거든. 결론이 가정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너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지. 됐니? 오케이. 그럼 Q여가 P여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배웠니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자고 그랬지? 당황하지 말고 Q여가 P여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놓고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은 결론이 가정의 부분 집합이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서 알았다며? 다시 연습할까? 세모는 앞으로 잘 볼 거야. 세모는 네모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나올 건데 우리 이런 거부터 연습할까? 위기 위한 땡땡 조건 이런 거 나올 거야.
우리 편의상 요 앞에 있는 보통 이제 P는 Q 이기는 나오는데 요 P를 가정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요 네모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게. 오케이? 그때 세모가 네모의 부분집합이면 땡땡 조건에 들어갈 말은 충분. 그렇지. 반대로 네모가 세모의 부분집합이면 필요. 세모와 네모가 똑같아? 필요, 충분. 충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충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계속 확인해 볼 거야. 절대 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윤지야, 너 학교 선생님이야. 포함관계 문제를 집합으로 줄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줄래? 그렇지. 이걸로 줄 거야. 포함관계 문제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문제 안 줄 거야.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이렇게 줄 거라고. 앞으로 포함관계를 이걸로 줄 거라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말 바꿀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원수 하나씩만 쓰자라고 배웠죠 우리. 그럼 Q여가 집합 1이면 당연히 Q는 전체 집합이 1, 2, 3이니까 2, 3이 되고 P여가 집합 1, 2가 되므로 집합 P는 3이 되겠네. 전체는 1, 2, 3이고 요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얘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자. 1번 P여는 Q의 부분집합이니? 여기 보면 되지. 여기 보고 풀어. 여기 보고. P여는 Q의 부분집합이니? 아닌데요. 그럼 Q여가 P의 부분집합이니? Q여가 P의 부분집합이니? 아닌데요. 3번 P와 Q의 교집합은 P니? P와 Q의 교집합은 P니? 맞는데요. 맞는데요. 맞으면 3번이지 뭐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아하. 집합의 포함, 앞에서는 그냥 집합의 포함하기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면 지금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앞에서는 지금은 충분 필요 조건으로 물어본다는 거. 짠! 13번도 볼까? 그러네. 이거 앞에서 좀 푼 거 같아요. 맞아, 풀었었어. 앞에서는 포함관계로 풀었었지. 집합 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할 거야. 자, 1번부터 볼게요.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의 실수가 되고 Q는 절대값 X가 A 이하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그럼 윤태,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 오, 잘했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그래서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풀면 되겠죠? 수직선을 그리고 P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너가 P Q는 이거 풀면 이렇게 돼요. X는 마이너스 A 이상 A 아니겠습니까? 그치? Q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가 되고 Q 그래서 우리 배워서 알죠? 둘이 대소관계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보다 작은데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갈 테고 그러므로 A는 2 이상이 되고요. 5는 A보다 큰데 색칠되어 있으면 등호 들어가겠다. 그리고 A는 5 이상, A는 2 이상 5 이상과 2 이상의 공통범위는 5 이상이 되겠죠. 정답은 A는 5 이상. 헷갈리면은 이거 그냥 숫자만 보고 이렇게 적는 애도 있던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좀만 생각해줬어. 그래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자, 2번 윤주 읽어볼까요? 2번 읽어주세요.
네. 파? 응? 응?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네.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윤주야, 너를 편의상 앞에를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이라고 했을 때 필요 조건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인가요? Q이면 P이다가 참인가요? 그렇지. 걔를 적을 거야. 얘를 적는 거야. 이 문제는 Q이면 P이다를 적을 거야. 이 문제는 Q이면 너가 0이 아니면 x 더하기 3은 0이다가 참인 명제다 라고 해서 앞에서 풀었었어. 얘가 참일 때 a 값 구하라는 문제 있었어 앞에. 이걸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같다라는 수학 문제를 더 많이 풀어왔어? 같지 않다라는 수학 문제를 더 많이 풀어왔어? 같다. 그래서 이걸 같다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역과 대우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누굽니까?